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아이카츠에서 버튜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이카츠에서 버튜버가 나옵니다. 아이카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아이카츠는 시리즈물이에요. 어떤 시리즈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제작된 여아용 애니메이션이고요. 전통적인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여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대부분 마법소녀물을 떠올리시죠. 뭐 여러분 세대로 치면 셀러문, 웨딩 피치, 뭐 꼬마 마녀 도레미 뭐 요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마법소녀물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뭐 요즘 애들이 보는 마법소녀물은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프리큐어가 있겠죠. 그런 이제 전통적인 요아용 애니메이션이 프리큐어라든 프리큐어 같은 마법소녀물이 있었는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마법소녀는 너무 판타지하잖아. 그쵸? 마법소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쵸? 근데 초등학생 여자애들은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거에 딱 맞는 게 뭐가 있어? 그쵸?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돌을 동경하는 여자 초등학생 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아이돌을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카츠다 이거죠. 물론 이 아이카츠도 조금 판타지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아이돌 연습생들이 다니는 아이돌 아카데미, 아이돌 학교, 거기에서 뭐 이제 라이브 대결을 통해 가지고 뭐 포인트를 모으며 별을 얻을 수가 있고, 아이돌 최고의 정점에 설 수 있다 뭐 이런 판타지적인 설정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뭐 아이돌 무대를 위해서 변신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법소녀물보다는 조금 현실성이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아이카츠다 이거죠. 어쨌든 이 아이카츠도 반다이의 초대형 IP 중 하나로서 이제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요. 아직까지도 이 명맥이 유지가 되면서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자, 일단 프리큐어랑 아이카츠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프리큐어는 명실상부한 반다이의 초대형 IP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프리큐어가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다이가 프리큐어 원툴이다? 그건 아닙니다. 반다이는 IP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걸 뭐가 있어? 드래곤볼이 있죠. 뭐 울트라맨. 많아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 대부분이 반다이 IP들입니다. 나루토도 있을 거고, 건담도 있고, 그렇죠. 원피스도 있고, 어마어마한 IP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다이고, 그런 반다이에서 이제 프리큐어도 가지고 있고 아이카츠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프리파라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통적인 마법소녀물은 여전히 돈이 됩니다. 마법소녀물이 돈이 안 돼가지고 아이카츠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마법소녀물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 이 마법소녀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잖아. 마법봉도 있고, 이제 변신용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요즘엔 나와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자애들이 뭐 갖고 싶다고 하잖아. TV 보고 마법소녀물 애니메이션 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주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완구 상품들이 상당히 매출이 괜찮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거든. 근데 비싸도 애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사주기 때문에 요 매출이 상당히 가지고 이 프리큐어나 마법소녀물의 완구 장사가 반다이한테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다이 같은 장난감 회사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생 때는 마법소녀물로 돈 뜯어내다가 초등학생 되면 아이카츠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마법소녀가 되고 싶어요 하다가 초등학생쯤 되면 나는 아이돌 될래 하면서 애들이 자라나는 게 바로 일본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프리큐어가 이제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야, 그쵸? 뭐 포켓몬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포켓몬 보고 어른 돼도 포켓몬 보고 탑블레이드, 미니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향 여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탑블레이드랑 미니카 설명을 왜 안 해? 니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 총집편을 하고 총집합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도 20주년 맞이해가지고 하나 나왔는데 요게 1세대 친구들이죠. 1기들. 근데 나는 요 1기 원로 선배들이 요 메인에 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요 1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요즘 애들한테 인지도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을 앞에 세워둔 게 보이죠. 이거 보면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있나. 요즘 주 고객층이 좋아하는 애들을 세우는 게 틀린 건 아닐 것이다 이거죠. 야, 진짜 바글바글하죠. 야. 화이트 블랙 요 왼쪽 위에 있다니까 찾아봐. 여러분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자, 근데 이 아이카치의 탄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원래 이 내용을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조사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아이카츠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 이 마법 소녀물 외에도 여자 애들이 좋아할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고심을 좀 해봤는데 이때 이제 마법 소녀물 하나만으로는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돈이 한정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바로 이 아이카츠입니다. 그러니까 마법 소녀물 말고 뭐 할 게 더 있을까 했을 때 아이돌이 떠올라가지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떠올렸냐면 요즘에 여자 아이돌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요즘 화장을 많이 한다는 거야. 심지어 초등학생이 여자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성비 저가형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시장이 확대되니까 아, 여자애들은 화장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여자애들이 꾸미는 거에 흥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자애들이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이카츠가 나온 겁니다. 놀랍죠? 이게 요 내용이 이제 제작자 인터뷰로 나와 있더라고 일본 기사에.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생이 화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검색해봤거든. 검색해보니까 이거 다 일본 초등학생들이에요. 왼쪽에는 진짜 어린 티가 많이 나죠. 오른쪽은 조금 나이 들어 보입니다. 한 5학년 6학년 돼 보이고 왼쪽에는 진짜 1학년 3학년 1학년은 아니겠지만 한 3학년쯤 돼 보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세상이 말세네 말세야 여자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한다고 이러면서 에잉 쯧쯧쯧쯧 이러면서 틀딱 소리 나잖아. 그런데 사업가는 다르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이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카츠가 나왔다는 겁니다. 야, 진짜 놀랍죠. 자, 그리고 저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오듯이 일본뿐만 아니라 화장하는 연령대가 한국도 엄청 낮아져가지고 초등학생도 거의 절반 이상이 화장을 하거나 화장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가지고 10대를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매일매일 화장을 한다는 애들이 33%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학교 다니면서 화장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뭐 고등학생 정도는 이해를 해. 그쵸? 우리 학창 시절에도 고등학생 때 화장하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있었잖아.
학교에서는 안 하는데 딱 집에 갈 때쯤에 풀 메이크업 하고 방과 후에 코인 노래방 가고 아니면 집에 가더라도 이제 남고생들이 스쳐 지나가잖아. 아니면 뭐 남자친구 만난다던가 그러면서 풀 메이크업하고 집에 가는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용한 초등학생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절반 가량의 화장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2학년 때는 뭐 많이 낮아지는데 5학년쯤 되면 거의 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걱정하시다시피 초등학생 애들은 화장을 안 해도 되죠. 근데 화장을 하게 되니까 피부가 십창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피부는 굉장히 연약하거든. 그렇죠? 독성이 있는 색조 화장을 하면 피부 트러블이 더 일찍 생기고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초등학생들이 솔직히 피부에 좋은 고품질의 비싼 화장품을 쓸 수 있냐? 못 쓰잖아. 그쵸? 몇만 원씩 하고 몇십만 원씩 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장난감 수준의 문구점에서 파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요런 거를 사서 화장 흉내를 내면서 다니다 보니까 겉보기엔 당연히 이쁘지만은 피부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저가형 화장품은 제대로 이제 검사 안 받고 출시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인체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화장품 메이커들이 저가형 가성비 화장품을 내놔가지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팔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점점 싸지니까 점점 그에 따라서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면 가성비 높은 화장품 제품 추천, 초등학생들 엄마한테 안 들키고 선생님한테 안 들키는 화장 방법 이러면서 초등학생 유튜버가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썸네일도 재밌어요. 엄마한테 안 들키는 화장 이러면서 재밌죠. 재밌는 문화입니다. 이거 무조건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요거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야, 그 초등학생용 화장품을 판다고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리겠냐. 그쵸? 가성비 저가형 이러면 당연히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쵸? 왜냐하면 성인 화장품들 몇만 원씩 하고 비싼 거 고급 화장품들은 몇십만 원 넘는단 말이야. 그쵸? 근데 몇천 원짜리 비싸봐야 만 원짜리 막 이런 건데 얘네들이 얼마나 큰 수익성을 가져오겠냐고. 그쵸? 그런데 저가형이라도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수익성이 나옵니다. 그쵸? 게다가 요즘에는 싸게 많이 판다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굳이 초등학생의 구매력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게 못 된다 이거죠. 게다가 유아용 장난감 시장을 보면 애들 돈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누구 돈을 노려? 애들 돈이 아니라 애들이 받는 용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모님 지갑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어린애들을 사용하는 화장품 또한 부모님 지갑을 노린 사업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야, 그게 장난감이랑 똑같냐? 애들이 장난감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사줄 수 있어. 그런데 여자 초등학생이 엄마 나 화장하고 싶어 화장품 사줘 라고 했을 때 사줄 부모가 누가 있냐고. 몇이나 되겠냐고. 맨날
애가 화장한다 하면 군기 때리고 하면서 너는 그대로도 이뻐 하면서 철딱 같은 소리 나지. 화장은 어른 돼서 하는 거야. 너는 안 해도 이뻐. 지금이 제일 이뻐. 이러면서 철딱 같은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럼 어린애들이 화장하고 싶은데 그딴 말이 귀에 들리겠냐고. 안 들리잖아. 응? 부모가 초등학생 화장품을 안 사준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자, 왜 그렇지가 않냐면 요즘 화장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해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화장을 안 하면 애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 내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화장을 안 한다? 그러면 너네들 학창 시절에 오타쿠 새끼들 만화 보고 라노벨 읽고 온라인 게임 하는 오타쿠 새끼들은 십덕 새끼들은 십덕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용조용하게 교실 구석에서 우리들끼리 놀았잖아.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로 주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끼리 놀고 찐따들끼리 따로 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돌림 당한다는 거는 내가 화장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싸들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인싸들이랑 어울리려면 당연히 최신 아이폰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화장도 해가지고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화장을 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열린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못생겨가지고 자존감이 박살나는 친구들도 있죠. 뭐 이거는 굳이 예시 안 들어도 여러분들 잘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못생기고 뚱뚱하고 키 작고 안경 여드름에 십덕새끼라서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인격 형성에 실패했잖아. 그쵸? 외모에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뭐 무대 위나 그런 데 올라가면 말도 잘 못하잖아. 대학생 때 발표하라고 하면 벌써부터 식은땀부터 흐르잖아. 그쵸?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화장을 배우면서 얼굴 이쁘게 하고 댕기면 주변 사람들이 이쁘다고 대우를 해주니까 자존감이 막 솟아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뻐가지고 주변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사교성도 좋아지고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 연구 결과가 없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시기에 화장을 통해 가지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과 학업 성적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가형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청소년들이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초등학생들 보고 화장하게 만들면 애들이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화장하면서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비행 청소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는 저가 화장품보다 고가 화장품밖에 없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성행을 했을 때 왜 원조교제가 탄생을 했냐면 애들한테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 파파카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대부분이 노는데, 자신을 꾸미는데, 화장하고 옷 사고 놀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조교제를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화장품이 너무 비싸니까. 미성년자가 사용하기에는 화장품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야. 그래가지고 용돈만으로는 그 화장품 값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인싸들 무리에 끼일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원조교제를 해가지고 파파카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저가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 고품질의
가성비 화장품도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가격이 싸면 피부에 안 좋은 화장품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저품질인 저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상품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요즘에 뭐 보니까 다이소 화장품도 나오더만,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싸게 공급하면 이 화장품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 가지고 파파카츠를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한다 이거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화장을 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어렸을 땐 할 필요가 없다,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무 틀딱들의 생각이고, 예뻐지고 싶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고 싶고 치켜 줬으면 하고, 이런 거는 여자의 본능이에요. 꾸미는 거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금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불가능한 거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금지해봤자 금지도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화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행청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다. 화장해가지고 존나 이뻐졌어, 그러면 뭐 당연히 동네 노는 오빠들이 꼬여가지고 놀러가자 하면서 비행청소년 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반대로 존나 이쁘면 화장 안 해도 연예계 가고, 화장해서 이뻐지면 요즘에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파파카치 할 필요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초등학생 버튜버가 1위 하면서 유튜브인가 트위치 데뷔해가지고 월 1000만원 벌었다잖아, 그쵸? 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뭐 화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행청소년 되는 거 아니고, 비행청소년 되는 애들은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비행청소년이 될 애들입니다, 그쵸? 게다가 화장을 해도 못생긴 애는 못생겼어요. 물론 진짜로 본판을 완전 갈아엎을 정도의 신기를 보이는 그런 화장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초등학생이 화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쵸? 그러니까 못생긴 애들은 여전히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화장을 해봐, 요즘엔 남자도 화장하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한다고 해가지고 극적으로 잘생겨지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근데 어차피 넌 해봤자 안 돼. 그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못생긴 소녀들, 꿈꾸는 소녀들, 그런 소녀들의 도전조차도 못하게 막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거죠. 게다가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 10대 때는 화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취업하고 나면 넌 왜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고 면박 준다잖아, 그쵸? 성인이 되면 오히려 화장 안 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야, 이럴 거면 그냥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화장 기술을 배우는 실습 시간을 가정 실습 시간에 넣어줘, 과목으로 만들어줘. 야, 그거 뭐 미술이랑 다를 거 없잖아, 그쵸? 자기 얼굴을 도화지 삼아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스킬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교 실습 시간에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화장하고 올바른 검증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화장도 제대로 지우는 거, 이런 거 배워주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겠나,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카츠는 아까 전에 이제 꾸미는 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사업이라고 했잖아. 아이카츠는 사실상 옷 갈아입히기 인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기기에서 하는 게임인데 리듬 게임입니다. 리듬 게임의 요소가 있는데 리듬 게임만으로는 이렇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를 자기가 원하는 코디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꾸미는 자켓 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바로 아이카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꾸미는 요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즘 21세기 초등학생한테 제대로 먹혀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형놀이를 하던 거를 그냥 이제 게임에서 캐릭터 아바타 꾸미는 걸로
바꾼 게 바로 아이카츠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코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본 복장이고, 여기서 이제 밑에 보이는 요 카드 보이시죠? 이 카드가 코디 카드야. 그러니까 이 카드를 게임의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은행 ATM 기기에 카드 넣듯이 IC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장을 꾸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카츠 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식으로 유희왕 덱 들고 다니듯이 카드 덱 뭉치를 이만큼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옷을 하나씩 입힌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카드만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카드 나올 때까지 가차를 돌리는 이제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게임 기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카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요. 뭐 유희왕 카드도 그렇고 포켓몬 카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카츠도 카드 사업도 한 달이 걸치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뭐 여러분 채팅에서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전문이니까 그쵸?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카츠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타겟으로 개발된 게임이고 사업입니다. 그쵸? 근데 타겟으로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타겟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인 남성 오타쿠들이 바로 주 고객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초등학교 여아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AKB를 좋아하는 아이돌 오타쿠들이 이거 재밌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써대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올리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여아라고 해봤자 돈 얼마나 쓰겠냐고. 용돈 받은 걸로 와가지고 게임 몇 번 하면 엄마랑 같이 마트 왔을 때 한 번씩 하는 거지. 얘네들이 죽치고 돈을 쏟아붓진 않잖아. 그쵸? 근데 성인 오타쿠들은 뭐야? 아카스파 쓰듯이 여기 앉아가지고 몇십만 원씩 녹이고 간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아이카츠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이 기계에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여자애가 초등학생 여자애가 이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기다리는 요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애들 하는 게임을 죽치고 앉아가지고 애들 게임 못하게 한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 오타쿠들이 여자 초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사잖아. 근데 카드가 중복이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중복 카드가 나오면 요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줍니다. 그쵸? 왜? 같은 게임을 하는 동료거든. 여기엔 동료의식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랑 말도 통해요. 어떤 캐릭터가 좋냐, 어떤 코디 모으고 있냐, 이 코디 있냐. 그러면 여자 초등학생 애들은 또 사교성도 좋아가지고 나 이거 갖고 싶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오타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나눠주고 나서 인터넷 가가지고 이 채널 가가지고 야 초등학생이 내 거 보고 있어가지고 쪽팔렸다. 근데 초등학생이 이 카드가 뭐 코디가 하나 한 장 부족하다고 하길래 내 거 줬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일본 또 무서운 동네라서 초등학생한테 이제 쉽게 말 걸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이 요즘에는 또 문제도 많기 때문에 요 애들은 어른이 주는 거 받으면 안 된다, 어른한테 말 걸면 안 된다, 요런 인식도 많아가지고, 게다가 무턱대고 말 걸었다가 뒤에 학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카츠의 요 장난감 기기까지 코스프레한 이제 코스프레어들도 있다 이거죠. 쓰니 왜 이렇게 잘하냐고? 오타쿠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카츠를 하는 성인 남성 오타쿠 이제
코스프레도 있다 이겁니다. 못하네요 이랬대네 라는 포즈죠. 동전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세이타크 시대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카츠가 버튜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단 현재 오타쿠 사업에서 투자 대비 가장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게 바로 버튜버를 통한 인방 사업이에요. 인터넷 방송은 투자 대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여러분 뭐 아프리카 TV의 BJ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수익, 몇 억의 수익을 거뒀다 뭐 이런 뉴스 자주 보잖아. 버튜버가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인방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원래 막 인방 사업이라고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들은 인터넷 방송을 잘 안 했어요. 그냥 킥해봤자 이제 인터넷 유튜버들한테 광고 정도 주는 그거에 그쳤단 말이야. 근데 버튜버가 나오고 나니까 저 버튜버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던 애니메이션 장난감 사업이랑 비슷한데 저거 우리 캐릭터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제 모두가 버튜버 사업에 끼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아이카츠가 아이돌을 꿈꾸는 소녀들의 이야기였다면 이 아이카츠 버튜버 사업은 아이돌을 꿈꾸는데 우리는 인방까지 하는 아이돌이다 이래가지고 인방 요소를 끼워 넣었다 이거죠. 그런데 뭐 요즘 아이돌이 인방 많이 합니다. 막 인스타그램에 인방도 있고 이제 아이돌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의 자체 플랫폼에서 개인 인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돌의 인방 요소를 끼워 넣는 게 뭐 생소하지만은 않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데뷔가 곧 합니다. 7월 27일 토요일이죠. 이틀 뒤에 이제 밤 7시에 3D 라이브 데뷔 쇼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라이브 번역을 하도록 할 테니까 토요일날 7시 잊지 말고 와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고퀄리티고 얼마나 재밌는지. 저 캐릭터 누군지 모르자고? 당연히 모르지. 이번에 데뷔하는 친구들인데 그쵸? 그리고 과거에 애니메이션을 이미 등장한 친구들은 성우이기 때문에 성우를 인방으로 사용하기는 단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인방을 할 수 있는 단가 낮은 몸값이 낮은 친구들로 이런 식으로 인방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카츠 버튜버가 다른 작품의 버튜버들이랑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버튜버도 시키고 게임에도 등장시키면서 미디어 믹스로 판매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애들 싹 다 망했단 말이야. 뭐 대표적으로 키즈나이 애니메이션 기획이라든지 아이돌 마스터라든지 다 망했습니다. 근데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 왜? 성우를 데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하니까 인터넷 방송이 안 되는 거야. 가격도 높은 데다가 재미도 없어.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작품 홍보용으로 단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 번씩 하고 말고 이랬는데 근데 아이카츠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 중심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버튜버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때껏 나왔던 작품을 베이스로 한 버튜버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거죠. 반다이 한국으로 치면 어느 급이냐고? 넥슨급이냐고? 이 새끼들이 반다이가 조스로 보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IP가 드래곤볼이라니까? 원피스라니까? 건담이라니까? 이 새끼들이 일본의 초초초 대기업이에요. 어쨌든 여태껏 나왔던 이제 작품을 베이스로 한 버튜버들이 작품 홍보에 그쳤다면 얘네들은 작품 홍보를 위해 가지고 나오는 버튜버가 아니라 인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버튜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얘네들이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면
오히려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이 인방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니까. 입장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반다이의 버튜버 사업의 진심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그쵸. 디지몬 또 있죠. 근데 디지몬 많이 망했잖아. 그쵸. 자,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성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버튜버 모델링은 잠깐 사용하거나 안 사용하고 작품에 나왔던 성우들을 그냥 그대로 오프라인 무대로 보내가지고 공연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3D 모델링을 제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성우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오리지널 모델링이 있는데 굳이 왜 돈 들여가지고 3D 모델링을 제작을 해가지고 얘가 인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고. 어차피 홍보 마케팅으로 한번 쓰고 말 건데.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작품을 베이스로 한 버튜버들은 전부 다 버튜버 인방 방송이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얘네들은 이제 아이돌 마스터의 성우들입니다. 아줌마들도 많고 그렇죠. 이거 제작을 하다가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하길래 스크린샷을 찍어 왔습니다. 이 누나 입술이 참 독특하죠. 하트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다. 여러분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 누나 입술 봐. 윗입술이 하트처럼 돼 있어.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이것처럼 연주도 외모에 너무 콤플렉스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쵸? 왜냐면 오타쿠들은 아랫사람 얼굴 못생겨도 캐릭터를 좋아하면 이런 성우들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이돌인 척 하는 것도 좋다고 봐주거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뭐 연주는 자기는 성우로 인식되고 싶지 않다. 드라마 CD 내고 싶지 않다. 보이스 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싶다 이러는데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잘하겠죠. 입술 성형 아니냐고? 모르겠네. 자, 어쨌든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성우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놀라워요. 원래라면 아이카츠 캐릭터기 때문에 당연히 성우 정보가 같이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카츠의 신작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신작 공개 방송을 하면서 뭐 이벤트를 하면서 이번 신작의 메인 캐릭터 연기를 맡은 성우 누구누구다 이러면서 성우 소개도 같이 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메인 캐릭터들의 성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야? 버튜버 방송 보는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잖아. 아랫사람은 비공개고 이 캐릭터 히메노 미에루짱은 히메노 미에루짱이지 아랫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튜버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카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이 캐릭터의 성우는 성우의 실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히메노 미에루의 성우는 히메노 미에루가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토키노 소라가 담당하는 캐릭터의 이름이 토키노 소라라고 표기가 되듯이 아예 활동명으로 아랫사람이 계속해서 비공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버튜버 사업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성우 역량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의 사업은 미디어 믹스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애니도 나오고 성우들이 오프라인 공연장에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굴릴 수 있도록 신인 성우들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 성우들도 이런 식으로 공연장 가서 공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존의 성우들이랑 똑같이. 그쵸?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몸값이 쌓여야 되니까 신인 성우들을 쓰다 보니까 신인 성우들 연기력이 개판인 경우가 가끔씩 나온다 이겁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아이카츠라고 해가지고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여자애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래 실력도 평가 기준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우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성우 연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 마미무 메이짱 메이짱도 연기력이 살짝 부족한 게 티가 나. 신인 성우라기보다는 성우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목소리는 매력적인데 캐릭터 이미지랑은 살짝 또 안 맞고 연기력은 확실히 일반 성우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성우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살짝 못하더라도 어차피 캐릭터송을 라이브를 잘 안 하니까 뭐 캐릭터송 같은 경우에는 믹싱으로 어떻게든 들을 만하게 수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인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믹싱질이 안 통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우타와크를 통해서 부르거나 하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의 평가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다 이거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노래를 잘하면 안 돼. 캐릭터 연기를 하면서 캐릭터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 인방이 과연 재밌을까 하는 문제죠. 솔직히 생각해서 얘네들이 방송한다고 하면 너네들 볼 거야? 야, 장담하건대 너네들 얘네들 방송 절대 안 본다. 솔직히 데뷔 방송 정도는 궁금해서 보러 가겠죠. 근데 솔직히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아이카츠 버튜버잖아. 아이카츠가 뭐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애니메이션 작품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초등학생이 보는 방송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몰라도 초등학생이 궁금해서 한 번씩은 눌러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아이카츠라는 간판을 등에 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이고 게임하다가 화내면서 키보드 때리고 욕하고 뭐 이런 거는 아예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쵸? 완전 양지 중에 양지란 말이야. 아동용 버튜버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인방 사업이 아동용으로 성공한 적 있냐? 물론 뭐 진짜 초딩들이 보는 유튜버들 몇 명 있긴 한데 진짜 극소수 제외하고는 인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나 뭐 고등학생 정도? 그 정도를 대상으로 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통해가지고 돈을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버튜버 사업이 굉장히 큰 투자 대비 수익성을 거두고 있는 건데 이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한 버튜버고 초등학생이 봐도 문제없는 방송을 하면 이게 과연 재미가 있겠냐? 그쵸? 얘네들 설정상 나이 몇이냐고? 초등학생이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방송이 과연 재밌을지 그리고 이런 재미없는 방송을 보면서 오타쿠들이 과연 슈퍼챗을 쏠지 그런 거는 살짝 의문이 든다 이거죠. 게다가 뭐 많은 초등학생들이 보는 방송이면 그래도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광고 수익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초등학생이 보는 영상의 광고 수익은 유튜브 정책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광고 단가 낮아졌어요. 그쵸? 게다가 초등학생이 많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광고 수익 나오려면 구독자 100만 명은 넘겨야 되거든. 몇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또 목표는 구독자 1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이 반다이 놈들 옛날에 벌써 버튜버 사업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 마스터 IP를 가지고 VR라고 해가지고 아이돌 마스터 인방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게 바로 반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돌 마스터는 아이카츠보다도 더 오타쿠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IP입니다. 근데도 아이돌 마스터를 이용했는데도 버튜버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었다 이거죠. 일단 뭐 망할만 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푸시를 잘 안 해줬어. 푸시를 잘 안 해주고 거의 외전 이제 막 하청 사업 같이 굴렸는데 얘네들 3명은 연습생이야. 얘네들 3명 중에 이제 서바이벌을 해가지고 얘네 셋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친구가 정식적으로 아이돌 마스터의 아이돌로 데뷔를 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인기 투표 와가지고 경쟁을 시켰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까지는 아마 아이돌 마스터 오타쿠들이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프로듀스 101처럼 굉장히 화제가 될 줄 알았지.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 마스터 팬덤은 버튜버 극혐합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게다가 얘네들 또 아이돌 마스터 팔아가지고 홍보도 잘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개같이 묻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기 투표 막 이런 것도 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성립이 되고 화제가 되고 그러는 건데 얘네들 인기 투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막 2천, 3천 막 이랬단 말이야. 끝날 때까지도 구독자가 거의 8천 정도였어요. 완전 망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 2만 정도 찍었긴 했는데 여전히 사업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죠. 게다가 인기 투표할 때도 보안이 엉망이라 가지고 투표 주작기가 먹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조작 투표도 가능했었고 게다가 얘네들이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구독자를 모으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다고 몇 번이고 요청을 했는데도 반다이에서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블랙 기업 논란 터지고 활동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동도 못하게 할 거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식으로 내뱉었다가 경고도 받고 이러면서 블랙 기업 논란으로 굉장히 떠들썩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팬들 불만도 나오고 논란도 되고 이러니까 반다이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쟁을 끝내고 너네들 구독자 어느 정도 달성하면 너네들 다 데뷔시켜주겠다 이러면서 경쟁은 했었지만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너네들 모두가 진짜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다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대충 마무리를 지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너네들 정식 데뷔입니다 라고 해놓고 개같이 유기를 시킨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반다이가 VR를 통해 가지고 배운 게 뭐가 있냐. 일단 뭐 아까도 말했듯이 기존 아이돌 마스터 팬덤이 함께 즐기는 문화, 그러니까 AKB가 했었던 총선거를 자기들 아이돌 마스터 IP를 통해서 재현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먹혔어. 그래가지고 개같이 망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방시키려고 뽑았는데 인방도 못하게 해가지고 개같이 망했는데 배운 건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그 교훈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만큼은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인방 또 잘하는 애를 뽑았을 거고 시작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인방을 팍팍 밀어줘가지고 인지도를 높여주자 요런 교훈을 얻었다 이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은 아이돌 마스터 IP를 이용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그쵸? 저도 이게 의문이긴 해요. 얘네들이 사업을 왜 이렇게 병신같이 했을까 의문이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마스터라는 게 어마어마한 IP이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사업하면
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일단 홍보 방식부터가 잘못되긴 했어. 그렇죠? 처음부터 아이돌 마스터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혹은 콘서트에서 카메오 캐릭터로 얘네들을 등장을 시키는 거야. 얘네들 등장시켜가지고 아무런 정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해. 그러면서 슬쩍 정보를 흘려요. 흘리면서 마치 팬들이 스스로 발견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을 주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사이버 레카충이나 인터넷 블로거들이 이 캐릭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이 캐릭터 웹 소스를 파보니까 이 캐릭터 이름이 캐릭터 등장인물에 나와있던데? 근데 얘네들은 카메오 캐릭터인 거 치고는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새로운 아이돌 마스터 프로젝트라는 홍보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었던 그 아이돌 마스터 무대에 백댄서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사실은 신작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메인 캐릭터들이다. 이러면서 영상을 막 공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돌을 동경하는 연습생들의 눈물겨운 데뷔 과정을 그리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D 라이브 데뷔 쇼케이스를 하면서 앞으로 정식 데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달라. 이러면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년 정도 활동을 한 다음에 정식 데뷔다. 이래가지고 아이돌 데뷔 3D 라이브로 3D 모델링 만들어져가지고 딱 홍보를 하면 이거는 못해도 진짜 쫄딱 망하더라도 최소한 한 7만은 만들걸. 아이돌 마스터가 이렇게 팍팍 홍보를 해줬으면 못해도 10만입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연습생이라면서 던져놓고 너네들이 우리 간판을 들고 있으니까 등에 메고 있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 모아봐라. 이래놓고 인방은 못하게 막았다. 이거죠.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최소한 인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놓기라도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했을 텐데 이거를 말아먹은 거 보면 반다이가 버튜버 사업에 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사업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VR가 정식으로 데뷔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들이랑 비비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채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랑 대화한다든지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가 이제 뉴스 아나운서처럼 VR 친구들이 데뷔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가리도 쳐주고 있다 이거죠. 성우들이 아가리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들 데뷔 때부터 이런 식으로 홍보를 때려줬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거든. 근데 쫄딱 망한 뒤에 뒤늦게 이제 외양간을 고치려고 최소한 요 정도 푸시는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6위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망했던 친구들이 요번에 아이카츠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인방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아이카츠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아카데미라고 하면 또 벌써부터 걱정되죠. 아카데미가 뭐야? 교육기관이잖아. 교육기관이 뭐야? 연습생들이란 소리거든. 그러면 또 얘네들 또 정식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얘네들 중에 성공하는 애들을 정식 데뷔시키겠다. 이거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아카데미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은 공식 캐릭터잖아. 애니메이션 등장인물들이고 성우들을 이용한 이제 정식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아이카츠 아카데미의 방송부로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지 정식 아이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외전격으로 아이카츠의 버튜버들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아이돌 마스터 꼬라지가 날 수가 있다 이거죠. 야,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돌 마스터로 한번 망해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버튜버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처음부터 푸시를 빡시게 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카츠의 유튜브 채널을 이미지를 대놓고 이제 아이카츠 아카데미 애들로 변경을 합니다. 데미카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예 메인 아이콘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이번은 진심인 거야. 한 번 망하지 두 번 망할 순 없다. 기존 아이카츠 채널 이용해가지고 대놓고 이제 아카데미 애들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푸시를 감행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아이돌 마스터는 이렇게 안 해줬거든. 아이돌 마스터는 기존 아이돌 마스터 팬들한테 자사 버튜버를 홍보를 안 해줬어. 솔직히 아이돌 마스터 팬이라면 아이돌 마스터 채널에 들어와 보면 아이카츠 애들에 대한 정보, 아니 아이카츠란다, VR 애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해줬었다니까 아이돌 마스터 애들은. 그런데 아이카츠는 대놓고 기존에 19만 11만 채널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연습생이라든지 외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본가 작품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기존의 아이카츠 캐릭터들 옆에 게다가 정중앙에 얘네들이 박혀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작을 개빡시게 홍보해줄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생긴 거 봐. 와, 기존의 아이카츠 캐릭터들이 들러리처럼 보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VR는 끼워주지도 않고 존재를 숨기는 정도였는데 얘네들은 아예 메인에다가 박아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푸시를 받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 채널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부터 구독자가 VR 애들이랑 똑같이 데뷔 방송 전부터 7,000 찍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방송의 재미는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은 얘네들이 뛰어난 이제 기술력으로 3D 라이브를 또 해주고 하면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볼거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하는 데뷔 3D 라이브 무대 퀄리티 얼마나 개쩔지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럼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아이카츠 버튜버 데뷔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